나비 하나로 대박난 남자가 브랜드를 이끌고 있다? 영커처리를 이끌고 있는 브랜드를 알아보는 404. 그 14번째 브랜드 리데스입니다. 야마나시형 고우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던 한 남자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시미즈 케이조. 당시 일본은 패전 후 미국의 감시 하에 있었고 재벌 해체, 농지개혁, 노동개혁 이 3대 경제개혁을 통해서 고도성장의 시기로 접어드는 구간이었죠. 그 시대 속에서 넉넉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되는 케이조는 아이비리그 스타일 옷차림들이 가득한 맨즈클럽이라는 신형의 패션 잡지를 보면서 이것이 미국 스타일이구나 하면서 바르고 착하게 옷을 입으며 보내게 됩니다. 이때 급격하게 들어온 미국 문물 중에는 메이드 인 USA라는 카탈로그가 있었는데 리바이스 청바지, 부츠, 항공잠바, 스포츠 장비, 악기 등 약 3,000개에 달하는 미제 제품들이 소개된 책자였는데 당시 일본은 미국에 수출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카탈로그로 본 일본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더 이상 아이비리그 스타일의 옷을 입지 않고 미제산 옷들을 찾아 나서는 케이조. 우편으로 미제산 브룩스 브라더스 니트를 사입을 정도로 패션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했던 야구를 그만두고 붕커 패션 컬리지를 입학해버리는데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의류 매장에서 알바를 하게 됩니다. 아니 옷을 좋아하면 그냥 돈 벌어서 옷을 사면 되지 왜 패션을 학교를 다녔냐? 그 이유는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서 미국에 가서 패션 사업을 하기 위해서였죠. 직구가 아닌 진짜 직구를 위해서 직구를 던지는 케이조의 클래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유니온 스퀘어라는 회사를 입사하게 됩니다. 수입 신발을 도매로 하던 회사였는데 알든 코란 레드윈과 같은 부츠를 주로 다뤘죠. 이 회사에서 편집샵을 차리기 위해서 모집했던 오픈 멤버의 케이조가 지원을 한 것이었고요. 하지만 그 편집샵은 2년 만에 문을 닫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유니온 스퀘어 사장은 어느 날 케이조를 불러서 매출이 좋지가 않아갖고 이게 문을 닫고 팔까 생각 중인데 네 생각은 어떠냐? 또 뭐 뾰족한 수라도 있어? 라고 물어보자 메이드 인 USA 카탈로그에 있는 아메카지 의류 뭐 그런 것들을 컨셉으로 해서 재정비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대답을 하는 확신에 찬 눈빛을 본 유니온 스퀘어의 사장은 바로 이거를 승낙. 케이조가 말한 컨셉대로 레드우드라는 앞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진 편집샵을 오픈을 하게 됩니다. 레드우드를 총괄하는 케이조는 특색 있는 편집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새로운 작전을 짰는데 그것은 바로 리복, 아디다스, 나이키, 조던 등과 같은 운동화를 판매하는 동시에 미국에서 최신 유행하는 챔피언, 워크웨어 그리고 질 좋은 부츠들을 발굴해 나가면서 인지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입소문이 나서 잘 나가는 레드우드. 이 가게의 단골은 요지 야마모토, 토키오 쿠마가이 등 당시 잘 나가는 디자이너들의 아지트가 되었는데 이들 외에도 케이조 인생에서 최고의 파트너가 등장하는 시기도 합니다. 다이키 스즈키. 지랄 같은 성격의 스즈키는 케이조에게 아니 어떻게 아메카지랑 운동화를 같이 팔 수 있어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래? 라는 말을 하면서 승질을 내기 일쑤였는데 그때마다 케이조가 셀렉한 제품들이 품절 사태를 일으키게 되고 스즈키는 스미마생 평생 군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케이조의 해안에 감탄을 했다고 하죠. 그렇게 단짝이 된 스즈키와 케이조는 서로의 생각하는 이상향이 잘 맞아떨어져서 같이 사업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케이조가 어릴 때부터 꿈이었던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서 미국에 가서 패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레드우드를 그만두고 1983년 네펜테스를 만들어 버립니다. 바늘이 가는데 실은 안 가면 안 되겠죠. 그의 단짝 친구인 스즈키도 합류하면서 미국 패션 시장을 장악하겠다라는 의지를 기르게 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을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방법을 살짝 바꿔서 일본에 오피스를 두고 직접 미국에 가서 물건을 셀렉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미국 첫 출발지는 보스턴으로 정하고 그곳에서 물건을 쓸어 담기 시작하는데 이 보스턴으로 정한 이유는 레드우드의 단골 중에 한 명인 미국인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보스턴 친구 나 사는 동네는 래플로렌 뉴발란스 팩토리 거기 엄청 싸다 이렇게 말을 해줘서 그곳에 가게 됐다고 합니다. 1년에 10번 정도 미국을 방문하면서 싹쓸이를 해버리고 그곳에 다시 일본에 내다 파는 사업가가 된 케이조. 그렇게 네펜테스를 운영해가면서 케이조는 어느 날 스즈키에게 말합니다. 야 이거 더 이상 팔아치울 바지가 없어? 당시 미국에서 떼어둔 물건들은 외투, 그리고 상의, 부츠, 운동화, 그리고 약간의 청바지가 전부였는데 사실 미국인들에게 맞춰진 바지는 동양인들,
더군다나 키가 작은 일본인들이 입기에는 조금 무리였죠. 케이조와 스즈키는 바지를 그냥 우리가 만들어버리자 라고 하면서 혹스라는 네펜데스 첫 브랜드를 만듭니다. 일본인의 취향에 맞게 잘 제작되었고 가져오는 물건이랑 찰떡이었던 이 혹스의 바지들의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혹스의 상표권 분쟁으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미 보스턴, 뉴욕에 매장을 오픈해버리고 스즈키를 아예 미국으로 보내버려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케이조는 크게 당황합니다. 하지만 멘탈이 좋은 그는 이것을 극복하고 일본산 직물의 위대함을 알리겠다라는 의미로 바늘을 모티브한 니들스를 만들게 됩니다. 니들스는 단순한 블레이저, 바지 등을 출시했는데 최초의 니들스 제품에는 미국의 국보급 재즈 아티스트인 마일스 데이비스가 착용한 헐렁한 옷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주로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받아서 결과물을 보여주게 되는데 아무튼 이 시기에 미국에서 있었던 스즈키에게 연락이 또 옵니다. 형님 저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평소에 케이조를 존경하던 스즈키는 이번에도 감복을 하고 만들려던 브랜드를 네펜데스 소속으로 넣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엔지니어드 가먼츠죠. 이렇게 네펜데스는 니들스와 엔지니어 가먼츠 이 두 개의 브랜드를 보스턴, 뉴욕에 있는 매장에 다 깔아버리게 되고 일본인들이 아메리카나라고 불렀던 제품들의 네펜데스의 바지와 의류가 합쳐져서 아메카지라는 단어가 이때 생겨나게 됩니다. 앞서 말한 마일즈 데이비스의 예술적 영감을 받아 브랜드를 업그레이드 시킨 니들스. 그 대표적인 다른 예로는 스티브 맥킨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스티브 맥킨이 빠삐용에서 보여줬던 나비 문신의 영감을 받은 케이조 영감은 나비 모양을 승화시켜서 컬렉션을 만들었고 지금도 니들스 하면 나비라는 공식을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디 앨런, 제임스 테일러, 히피 등의 어떤 영감들을 받아서 쑥쑥쑥쑥 커가는 니들스. 하지만 또 빼먹을 수 없는 니들스의 히트 요소 중 하나는 모헤어라고 할 수 있는데 니들스의 첫 번째 컬렉션부터 지금까지 약 20년간 이어온 라인입니다. 케이조가 모헤어를 밀고 있는 것도 약간의 스토리가 있을 법한데 그것은 일본의 문에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죠. 케이조의 바로 전 시대 1940년대부터 50년대생들의 소위 꼰대라는 단카이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포스트 단카이 세대와의 괴리가 존재했죠. 포스트 단카이 세대는 뽀빠이, JJ 등 패션 매거진들을 습득을 하며 자랐고 단카이 세대의 꼰대스러움을 맞서 싸운다라는 저항정신을 갖고 있던 세대여. 이들은 자연스레 펑크 히피 문화에 익숙해져 버린 그들이 주로 입던 앙고라 토끼 재질의 의류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케이조는 앙고라 특성상 털이 심하게 날린다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앙고라 염소를 활용하여 모헤어 제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모헤어 제품은 미관상도 이쁘긴 하지만 단카이 세대에 저항하는 포스트 단카이 세대의 모습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브랜드를 전개해오면서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높아지게 되고 케이조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바로 콜라보레이션인데요. 닥터 마틴, 반스, 리복, 걸스톤 크라이, 에이셀 라키의 레이블인 AWG와 협업을 하면서 아메카지 이상의 그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퍼포먼스를 하게 되고 지금의 니들스의 모습을 갖추게 되죠. 요즘은 낚시에 빠져서 아웃도어 의상을 좀 더 과감하게 괴상하게 만들고 싶다는 58년 개띠 오명구 이시 케이조 형님, 앞으로도 사람 좋은 미소로 즐거운 일 많이 만들어 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공사의 한마디입니다. 손병우 여기서 엔지니어 가먼츠가 니들스보다 잘 나가서 배 아픈 사람